your Chinese. 전공약 신HSK 원패스 합격 모의고사 5급 김은정 강사입니다. 합격 전략 D-Day 4일 독해 1, 2부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독해 부분은 크게 1부분, 2부분,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아야 할 독해 1부분은 15문항, 독해 2부분은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합쳐서 45문항이지만 1부분과 2부분을 따로 떼면 25문항이죠. 독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 안배거든요. 그래서 독해 1부분은 15문항이니까 1분에 한 문제꼴로 15분 동안 풀어야 되고, 독해 2부분은 10문항이니까 1분에 한 문제꼴로 10문제를 풀어야겠다 해서 25분 동안 25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시간 안배 미리 다 해놓으시고요. 집에서 문제를 푸실 때도요. 내가 그 시간에 맞게 풀고 있는지 반드시 시계 확인하시면서 문제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독해 1, 2부분 공부 방법을 살펴보면 독해 1부분의 경우에는 적절한 어휘를 괄호 안에 집어넣는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는 반드시 품사와 함께 암기하셔야 합니다. 이 어휘의 뜻을 물어보는 영역이 아니라요. 이 어휘가 이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미와 품사를 한꺼번에 암기하셔야 한다는 거. 독해 영역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장의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하시고 또 의미는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주어, 수어, 목적어, 접속사 중심으로 독해를 하셔야 돼요. 이 품사의 단어가 여기에서는 주어로 사용됐어, 목적어로 사용됐어, 수어로 사용됐어. 혹은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에는 뭐가 사용됐어. 이걸 알고 독해를 해 나가셔야만이 독해 1을 정확하게 공략하셔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독해 2부분 같은 경우는 옳은 내용을 지문에서 옳은 내용을 보기위해서 고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정독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독해 2부분이기 때문에 시간 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은 독해 2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문을 다 읽고선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보기를 전략적으로 파악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그 방법을 익히시는 게 좋죠. 그래서 보기를 볼 때에도 주어랑 수어를 나눠 놓고 좀 보기 편하게, 대조하기 편하게 분리를 해놓고 공부하시는 연습,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전략을 통해서 저희가 이 전략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1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호응관계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호응관계가 바로 수어, 목적어의 호응관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수어와 목적어의 호응관계는 반드시 숙지하셔서 시험장에 임하셔야만 좀 더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캐치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실전 문제 좀 보도록 합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너무 어휘가 어렵고 모르겠어요 하면요. 딱 맞닥뜨렸을 때 주어, 수어, 목적어로 쪼개면서 빨리빨리 독해를 해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음악을 감상함으로써 기분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음악을 사용해서 해놓고. 근데 앞에 부분이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괄호가 나오면 괄호 앞뒤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괄호 뒤에 지금 야리가 명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보기가 모두 다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가 어떤 동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보려면 뒤에 함께 수반되는 목적어를 확인하셔서 호응관계를 보고 동사를 고르시면 되죠. 야리라는 명사는 스트레스죠. HSK 5급에서 야리와 가장 많이 호응을 이루는 동사는 환지예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결하다. 이거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사실은 앞뒤 읽을 필요도 없이 야리 나왔네. 동사 몇 개 중에서 얘가 얘랑 어울리잖아. 환지의 야리 하고 넘어가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요. 또 정확하게 다음 문제에도 대비하면서 이렇게 맥락을 잡아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수어와 목적어의 호응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 다음에 중요한 호응관계가 바로 접속사의 호응관계입니다.
보시면 어휘, 하나의 어휘가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장과 이 문장, 이 절과 이 절을 연결을 시켜줄 때 어떤 논리를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는지 네가 아니라고 꼭 묻거든요. 그래서 접속사는 독해 일부분에서 분명히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접속사가 그냥 혼자 접속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접속사 혹은 부사와 호응관계를 이루어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내용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보기에 다 접속사면 어울리는 접속사나 부사를 찾으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석을 하지 않아도 답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의 호응관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타 정쇼 하고선 시작을 해요. 네가 뭐 10명의 고객을 만났는데 그중에 제일 마지막 고객한테만 200원이라는 주문서를 받아냈어. 이 부분이 해석이 다 안 되더라도 보기를 보니까 이 처음에 지금 접속사가 들어가 있구나. 그런 각각의 접속사와 호응하는 부사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접속사를 이미 알고 있으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죠. 이 문장이 근데 좀 읽다 보니까 나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라는 접속사와 연결되는 접속사를 찾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보기를 살펴보시면 되죠. 부룬 같은 경우는 뭐뭐를 막론하고, 보시면 부룬 같은 경우는 뭐뭐를 막론하고 A이건 B이건 상관없이 모두 라는 의미로 또와 호응 관계를 이루어서 나오죠. 否则랑 除非 같은 경우는요, 같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뭐를 해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뜻.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될 거야,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除非랑 否则는 함께 등장을 해서 호응 관계를 이루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아루 같은 경우는 要是나 如果랑 마찬가지로 만약에 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와 호응 관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 해석을 못해도 나머잖아, 그럼 어울리는 거 지아루네, 정답을 아주 쉽게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수로 목적어와 접속사의 호응관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미리 숙지하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시험 문제 푸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호응관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독해 이 부분에 대한 주요 전략과 비법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독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파악을 하셔서 이것처럼 주어와 수어를 분리해 놓고 주어와 수어를 빠른 속도로 대조를 하시는데, 제가 특별히 비법 첫 번째 유사 표현을 알면 빠르게 대조할 수 있다에 대한 비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듣기와도 좀 마찬가지로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냥 들리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정답을 고를 수 있게 장치를 해두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의 경우에는요, 비슷한 표현들로 의미를 알아야만, 이 의미를 알아야만 이게 일맥상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보실 때 똑같은 단어가 지문과 보기에 그대로 나오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평상시에 문제를 푸시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유사하면 정리를 해놓고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어랑 수어를 나눠 놓고 하이툰 돌고래는 수명의 질이 높지 않다. 돌고래 대뇌의 그 오른쪽 방구죠. 오른쪽 부분의 뇌는 수면 상태에 취할 수가 있다. 비교적 어려운 문제구나. 근데 그 대신에 주어가 다 돌고래로 일치가 되고 있네요. 돌고래의 수면은 굉장히 독특하다. 그리고 돌고래의 대뇌의 두 반구의 형태가 다르다. 그런데 유의어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사실은 주어 부분보다는 수어 부분을 유의어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어에 조금 더 유의하셔서 보기를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문 보시면 돌고래 나오고 돌고래를 아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단어가 어렵거나 지문이 조금 더 파악하기 어려우면 문제가 쉬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하이툰더 슈이면, 이게 돌고래의 지금 수면은 是独一无二 하면 하나밖에 없고 두 개는 존재하지 않는다. 굉장히 독특하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게 A에는 두트어랑 일맥상통하죠. 보기에 우리 C에 있었던 두트어랑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두이월이랑 두트어는 같은 표현이야 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공략하시면 뒷부분을 다 문제를 읽지 않고도 여기서 정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신경 쓰셔야 할 것이 초반에 정답이 나오면 더 이상 읽지 마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는 게 조금은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수의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계속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해 1부분, 2부분 핵심 포인트 짚고 넘어갈게요. 독해 1부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품사별 호응관계. 호응관계를 마스터함으로써 시간 절약하시고요. 정확하게 문제 풀어내는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수어와 목적어의 호응관계와 접속사의 호응관계 유의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독해 2부분 같은 경우는 유사한 표현을 신경 쓰셔서 보기와 지문을 빠르게 대조하는 훈련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적 거두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핵심 전략, 합격 비법 설명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숙지하셔서 독해 1, 2부분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